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예전보다 노출 빈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서운한 마음이 별로 변하지가 않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좋은 식으로 많이 또 노출이 돼서 지지율이 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떤 예. 뇌리에 딱 박힐 만한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정평가하게 만들 그런 이유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렇죠. 횡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는 게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바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슨 뭐 명품백이냐, 네. 김건희 여사의 뭐 친모이신 그 최은순 대통령의 씨, 예, 장모. 장모인 분이 지금 네. 실형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아직은 음. 계속 잠복해 있는 거죠. 잠복해 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여론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이번 주에 한동훈 이슈가 그냥 다 먹어 들어갔어요. 아. 예, 비대위를 누가 맞아요. 하느냐. 모든 뉴스 이슈가 다 한동훈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 반대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다 이제 뉴스를 뒤덮다 보니까 사실 다른 뉴스들 예. 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뉴스도 좀 최근에 많이 나오다가 좀 주춤한 것 같고 맞습니다. 이준석 신당 얘기도 그렇고 예, 뭐 예. 금태섭 류호정 그 새로운 신당 창당 이 얘기도 예. 쑥 들어가고 한동훈 이슈가 다 모든 걸 집어삼켰어요. 집어삼켰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다 나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사실은 한동훈 이슈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이슈를 덮은 건데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죠, 이젠. 네. 이분이 그 정계 입문인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정계에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호막을 쳐주는 악법이다. 그런 발언을 독소 조항이 있다. 말을 특검법에.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묘해요. 이게 어떨까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 발 네. 정치권의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 즉 그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악재가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좋은 건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처음 맡으시는 분이 정계 입문을 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서 네. 김건희를 나는 사수할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게 그렇게 돼버린 해석이 겁니다. 된다. 그걸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아니 그 저기 저런 발언은 그냥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침묵을 해도 되는, 보통은 정치인들은 좀 많이 침묵이라든지 회피성 발언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하. 그래서 그냥 뭐 악법이다,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그냥 저쪽에서 들고 나오니까 칼을 빼들겠다 뭐 이렇게 강대강으로 지금 네. 가버린 건데 아하. 이게 아마 그러면 여당의 총선 과정에서 저게 좋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네. 대통령실에 있던 리스크를 여의도 한가운데로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그런 통로의 역할, 큼지막한 빨대 역할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하고 계신 거다. 네. 그러면 이건 뭐냐? 첫 번째, 정치권 흐름을 잘 모르거나 여론을 잘못 읽어서 그러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네. 극약 처방인가? 아하. 아, 예, 극약 처방. 극약 처방. 예.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낫는 병이 있으면 극약을 먹고 그냥 나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극약 처방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이슈를 그냥 끌고 들어와서 뻥 하고, 오히려 예, 펑 터트려서. 뻥 터트려서 어떻게 해보려는 건가?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꽉 가져온 다음에 이게 이제 가져오면 보수 입장에서는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게 다시 모여야 되는데라는 응집력이 발생했을 때 그때 민주당에 해당되는 또 다른 무엇인가 수소폭탄급 아하. 무엇인가를 터뜨려서 그 상호 확정 파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뮤추얼 어셔드 그런 예. 말 있나요? 디스트럭션이라고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쏘든지 둘 다 죽는다. 네. 이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건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잘못됐다, 악법이다, 독소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도 민주당 부대변인 예.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위증 관여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했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관련된 의원들 뭐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 대표 뭐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식으로 예. 지금 악재가 있지만 그 악재를 더 크게 덮어서 그 악재가 안 보이게 만드는 식으로 그렇죠.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을 시킨다.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이슈를 끌고 네. 들어오는지. 예. 그래요.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윤주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이 한동훈 장관 어제도 뭐 이 참신하고 젊다. 그다음에 젊은층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를 열 거다. 또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 또 소신이 뚜렷한 성격이기 때문에 당정 시너지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도 계속해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봐야죠. 기대를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일성으로 이거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그냥 그 사실은 바로 터트리자. 터트려서 이거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없애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전 장관이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을 한다라는 건 네. 사실은 자기가 미래 권력으로서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선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현재 권력인 그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측면에서 거리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리두기가 적정한 거리두기로서 성공을 해야 네. 미래 권력, 미래 즉 권력. 다음 대통령으로서 출마도 가능하고 할 텐데요. 그 고리를 김건희 여사로 잡은 건가?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가? 물론 네. 터트려서라도. 아하.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정계 입문을 그냥 어디 좋은 노른자위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네. 그런데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그 국민의힘에도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의 욕구를 언제 다 모아가지고 이거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몸을 던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완전히 그 대통령의 완전히 또 다른 분신으로서 이거를 다 자기가 하겠다라는 건지 알 수 없죠. 아니면은 자기의 정치를 이젠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러면 대통령마저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급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악재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틀어쥐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제부터 어느 정도는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건지 결국은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관계, 전 장관의 관계가 거의 뭐 이제 동지 아닙니까? 계속 검찰 시절부터 계속 쭉 함께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쓴소리 할 수 있겠느냐, 민심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와 뭐 카톡도 주고받았던 그런 게 뭐 보도가 되고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또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과 좀 다른 목소리도 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거부권 행사가 아닌 다른 길. 민심은 10명 중에 6, 7명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민심을 전달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게 설득해낼 수 있겠느냐? 미래 권력 차원에서 보면 이걸 좀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총선도 그렇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더 뭐 중요하게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것은 총선 앞둔 공천 문제 이게 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좀 불안하다. 정말 확실하게 공천, 그러니까 윤심에 반영된 공천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한동훈 나왔죠. 장관의 전 장관의 비대위 출범. 예. 예. 그 내용은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요건가? 요거다 요거. 예. 네. 자, 보시죠. 이 조사는 갤럽이 조사를 한 건데요. 서울경제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요걸 봐야겠네요. 요거를. 예. 요거는 아주경제가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16, 17, 18일을 조사했습니다. 네. 요 내용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동훈 어디 갔냐? 어디 갔습니까? 예, 좀 찾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이제 여기 신당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김기현하고 장제원 이 얘기가 좀 나왔네요. 여기서는 네. 여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38.4로 나왔다. 그런데 무당층에서는 28.0이니까 그다지 이제 아주 큰 폭발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동훈이 이때 갤럽 조사에서는 그러면 누구냐? 비상대책위원장 선호도에서는 한동훈이 22 나왔습니다. 22. 예. 그럼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 12. 예. 였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7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3입니다. 보수에서는 32. 네. 요거를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지지자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있다는 거네. 기대가 많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테레비를 장식했는데 TV에 많이 나왔는데 벌써 잊혀진 것 같아요. 잊혀졌죠. 나경원, 김한길 이런 분들이 언급은 됐었는데 네. 이 2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43과 비교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따라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체제로 해서 뭐 선호도 자체는 국민의힘. 상당히 있다.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맞다.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 만약에 이런 흐름이 있었으면 대통령에게 뭐 어떤 긍정률에 뭐 영향이 있느냐? 네. 별로 없어요. 그래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 잘하고 있다 33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어느 조사든지. 잘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봐가지고는 그다지 도대체 한동훈 이분이 대통령의 긍정률을 높이려면 그러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뭐 국회 다수당을 만든다든지 해서 네. 큰 성과를 내서 대통령에게 국회를 국민의힘 여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네. 이거는 뭐 한동훈 전 장관이 잘해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올린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금 보수층에서는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반영돼서 비대위까지 지명이 됐어요. 비대위원장까지 지명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런 말 했어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다. 볼이 들어올지 뭐 스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기 상황이고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이 민심 나침반 삼아서 나가겠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각오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구에 비유한 이런 얘기? 제 생각엔 네. 그런 말씀 좋은데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다라는 얘기는 이미 게임 졌고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사실은 계속 지고 있다. 일단 진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회피성 발언일 수도 있는 거죠. 아하. 사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기기 쉽지가 않은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금이라도 이기면 현상 유지라도 하면 이건 내가 잘했으니까 현상 유지된 거 아닙니까? 비기기만 해도 지지 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 할 수 얘기를 있다. 하시려는 건가 저분은 뭐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별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제 임하시는구나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현실 진단을 정확하게 했다.
아하, 현실 진단은 예, 진단은 정확하게 했다. 아. 저 정도의 각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는 아 국민의힘의 일부에서는 네. 이번 총선이 100석 이하로도 예상을 하나? 아. 격전지 전패를 예상하나? 예.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나라는 거죠. 네. 예, 예. 만약에 이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다라고 하는데 아, 사실 1점 차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비장한 각오에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죠. 예. 엄청난 그 비장미가 철철 흘러 넘쳤을 때에는 네. 현실 판단은 아, 굉장히 비관적이구나. 아하, 한동훈 이렇게 봤죠. 전 장관의 생각에는 예, 예. 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매우 깔고 좋지 있다. 않다. 예, 예. 자, 그래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뭐 김건희 특검법이 첫 시험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예, 예. 총선 앞두고 이 당의 체질 변화와 그리고 혁신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제 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참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도 어떻게 좀 설정할 것이냐 이것도 있고 예, 예. 총선 준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또 잡음이 안 나오게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과제가 있을 터인데 참 비대위가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사님은? 비대위가요. 네, 한동훈 비대위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을 더 좀 데려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네, 문제는 근데 그 비대위가 성립될 때의 그 배경이 사실은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인데 네, 그 전에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 김기현 대표가 그냥 나갔잖아요. 뭐 기자회견 한 번 못 하고. 그렇죠. 근데 원래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 회식은 한번 해주거든요. 근데 회식을 안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회식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어떤 외국인 임원은 책을 썼어요. 왜요? 자기가 10년 동안 어느 예. 대기업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 회식을 안 해주더라 나갈 때.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자, 김기현 대표 회식 없이 회식을 뭐 몰래 혼자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 회식이 아니구나. 여러 사람이 해야 회식이니까. 네. 자, 하여간에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나갔단 말입니다. SNS에 사택을 올리고 이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정말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비대위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려지고 새로운 인물이다. 과거의 운동권이 아니다. 네. 뭐 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기존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 지도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셨던 그 많은 분들이 네. 그래 힘을 모으자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조직의 끈적끈적한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 날 것이냐 이런 내부 문제도 있겠네요. 예. 아하,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쨌든 이게 관심거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이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예. 이 표결은 뭐 답은 뭐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표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왔다.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2주 안에 결정해야 되는 15일 안에 결정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 그걸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대처가 향후 총선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또 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네. 이거는 서울경제신문이 어디냐?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언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예, 조사한 거. 예 18, 19 아. 월화죠. 예, 이번 한국갤럽이 주에 조사했습니다. 조사했군요. 이번 주에 조사했습니다. 네. 자, 요 조사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갤럽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정례 조사는 안 했지만 이런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자, 한국갤럽 쉰 예. 건 아니었네. 이런 건 했네요. 김건희 여사 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입에다 67입니다. 아, 여전히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3명 중 2명.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게 왜 안 바뀔까요? 이게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막 하고 이 악법 그렇죠. 얘기 나오기 전인가요? 그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직전인 것 주장을 했어요. 같아요. 예. 이거 문제가 있다. 음. 했는데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다 이거 예.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해야 여기 된다. 이런 TK 거는. 대구 네. 경북에서 48대 42입니다. 음. 오차범위에서 붙었지만 숫자로만 보면 도입해야 된다.
특검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결코 적지 않죠. 오히려 수치로는 더 많습니다. TK에서. 예, TK에서. 아, 이것도 예. 참 격전지 눈길이 보실까요? 갑니다. PK 56입니다. 아, 이거는 좀 많이 벌어졌네요. 56, 그렇습니다. 60대 예. 40 정도, 그렇습니다. 6대 4 정도니까. 격전지 충청에선 66대 29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또 크네요, 격차가. 아니 이렇게 따지면 이 이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네. 최대 폭탄인데 이걸 끌고 들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여론은 보셨는지 아하. 궁금합니다. 괜한 말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는 시점에 그게 악수를 뒀다. 아니, 자기는 방어한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사실은 그냥 분노하는 국민 여론에 음, 오히려 그냥 휘발유를 끼얹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음. 그러면 오히려 여권이 좋을 수도 있는데 아하. 비대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일성이 김건희. 그렇죠. 그런 셈이 됐어요. 그렇죠. 일성이 김건희예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사실, 예. 사실 어제 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인식도 하고 예. 비대위원장 지명되고 첫 일성이 나온 건 어제지만 공식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악법이다 얘기한 게 예. 이게 너무 강해요, 이미지가. 음. 이게 첫 일성처럼 느껴져요.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되고 난 다음에. 예. 이건 또 문제겠네요. 근데 국민의 저-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뭐 특검을 뭘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악법이다라고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께서 아니, 와, 국회 그렇죠. 악법이라고 한 이제 거거든요. 국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예, 비대위원장 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서부터 뭔가 꼬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서 네. 큰 수소폭탄을 하나 꺼내지 않으면 안 될 뭔가 하나 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음. 특검 도입이 67인데요. 네. 하나 더 가시면 대장동 50억 클럽 도입해야 된다 또 75입니다. 하하. 쌍특검 중에 이제 하나고 예. 누가 특검을 28일 투표하게 됐는 표결하게 됐는데 더 많네요. 도입. 이게 입이 쩍 벌어질 일이죠 지금. 네. 이거는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이건 뭐 궁금하네요. 이게 4명 중 3명이니까 이거는 이게 그냥 일방적인 아하. 수치가 나와 버립니다. 대구 경북도 71%가 그렇습니다. 도입된다네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격전지뿐만이 아니고 네. 여당의 안방 텃밭인 TK에서도 도입해야 된다가 70이 넘었다. 자, 그럼 쌍특검에서 둘 다 거부권 행사할지 아니면은 하나씩, 그러니까 뭐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대장동 특검을 거부권 행사할지 아니면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지 하나씩 할지 아니면 둘 다 거부권 행사 안 할지 뭐 이 예.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근데 대장동 55 클럽 특검법 이거 거부권 행사하기 또 쉽지가 않겠네요. 만만치 않네요. 여론 이게 보니까. 여론 흐름과는 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갤럽이 아주 공정하게 하나하나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조사를 해버렸는데 네.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놀랍죠.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그걸 옹호한다면 악법이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거부권 행사 잘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건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총선까지 도대체 이 여론을 뭘로 덮으려고 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한동훈 예. 장관이 온 거 결국 강대강으로 붙으려는 거 아니냐.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또 사법 리스크로 덮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이 속보도 들어왔고 네, 그러네요.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줄 소환되면 민주당 이거 부패한 정당이야 안 되겠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 시켜서 뒤집게 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은 되죠. 말은 왜 말이 된다. 되는지를 네네. 이거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어디 갔냐? 네, 어디 갔습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예. 잠깐만. 어디 갔나요? 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정부 여당 심판론에 동의하는 응답이 63입니다. 그런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심판론 동의는 51입니다. 적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런 거에 기대할 수 있죠. 이걸 보면서 예. 그래 민주당 심판론 크게 만들면 돼. 그래서 야권을 심판한 쪽으로 가면 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정부 여당 심판론은 63입니다. 12% 포인트 격차가 나죠. 이렇게 맞나요? 더 높은 더 비율로 많네요.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형성 비율에 의해서 지금은 지배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이 네. 민주당 심판론을 가지고 이 프레임으로 총선을 돌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아하. 이렇게까지 가는데 뭘 가지고 갈 거냐? 네. 김건희 여사로는 이게 이쪽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로 가져갈 것이냐? 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들어서서 이재명 대표 및 그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강서 보선을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심판론 이 비율이 아닌 여기 정부 여당 심판론에 의해서 그 그렇죠. 결과 나왔어요. 득표율이 이거에 더 비슷했어요. 이거에 더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죠. 여당에서도 과연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 심판론만으로 가가지고 수사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총선에 아하.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죠.